기훈씨 어머님 어디 있는지 찾았어. 서희재가 정신병원에 가뒀대. 내가 어디인지 알아놨으니까 빨리 가보자. 제클린의 정체를 모르는 장기훈이 홍혜림 미끼에 홀려서 정신병원으로 유인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아한 제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이번 95회에서 제클린이 홍혜림을 정신병원으로 유인해서 가둬버리는 장면은 그동안 우아한 제국을 봐오면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홍혜림은 제클린과 서희재가 한편이라는 것을 의심하다가 장기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유검사와 함께 있던 장기훈이 홍혜림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바람에 장기훈은 제클린이 서희재와 내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서희재는 홍혜림이 제클린과 자기가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홍혜림을 제거해버릴 계획을 세웠는데요. 제클린이 정신병원으로 홍혜림을 데리고 갔던 때를 보면 방금 준비한 작전이 아니라 예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클린은 장창성이 사라진 게 서희재의 짓이라고 속였고 장창성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제클린의 말에 홍혜림은 의심을 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따라간 거였습니다. 제클린은 약을 먹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놓고 끌고 갔는데 홍혜림은 정말 어리석게도 자기 발로 정신병원을 찾아 들어갔네요.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간 꼴이 정말 볼만했는데요. 제클린은 홍혜림을 방으로 유인한 다음 간호사들한테 던져버렸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클린은 자기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당한 수모를 곱절로 갚아주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생각하면 장기훈과 홍혜림에게 그 고통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기훈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인을 할 것 같아요. 홍혜림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장기훈은 서희재가 홍혜림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장기훈의 의심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훈은 여전히 제클린이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기훈씨 어머님 어디 있는지 찾았어. 서희재가 정신병원에 가뒀대. 내가 어디인지 알아놨으니까 빨리 가보자. 역시 제클린. 너밖에 없어. 서희재 이 나쁜 년이 감히 우리 엄마를 가둬? 어디야? 지금 당장 가보자. 장기훈은 제클린을 철석같이 믿고 제클린의 뒤를 따라서 정신병원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곳은 홍혜림을 믿기로 한 제클린의 함정이었습니다. 제클린은 홍혜림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저기서 어머님을 몰래 탈출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훈에게 지도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기훈씨, 내가 미리 탈출 경로를 조사해놨어. 여기 지도에 표시된 대로 따라가면 경호원들한테 걸리지 않고 어머님을 탈출시킬 수 있을 거야. 장기훈은 제클린이 준비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클린이 알려준 대로 정신병원에 침투를 시작했는데요. 탁성구가 있었으면 장기훈이 이렇게 직접 움직일 일도 없었겠죠. 탁성구가 경찰의 눈을 피해 도주 중이기 때문에 장기훈은 자기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탁성구한테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때에도 탁성구를 시켜서 홍혜림을 탈출시키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훈은 탁성구가 도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도 주지 않고 도망 다니라는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돈이 떨어져서 도주 자금을 챙기러 온 탁성구를 폭행하면서 감히 허락도 없이 자기 돈에 손을 댄다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탁성구를 써먹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장기훈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제클린이 알려준 대로 따라가니 경비원에게 들키지 않고 홍혜림이 있는 병실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기훈아, 엄마를 구하러 와준 거니? 난 너만 믿고 있었어. 여기는 지옥이야. 엄마를 빨리 꺼내줘.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제클린이 알려준 경로대로 따라가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제클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홍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제클린? 제클린이 알려줬다고? 날 여기 가둔 사람이 제클린이야. 제클린은 신주경이랑 한편이라고. 홍혜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서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가 장기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는데요. 장기윤은 그제서야 제클린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에 난 작은 창살 바깥에서 제클린이 장기윤을 보며 통쾌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장기윤, 항상 저만 잘난 줄 알고 행동하더니 꼴 좋게 됐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그리 쓸쓸하지는 않을 거야. 제클린, 감히 날 속여.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난 무사할 것 같아. 넌 아마 평생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늙어가겠지. 우아한 제국이랑 네가 모아놓은 비자금은 내가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할까 해. 넌 거기 처박혀서 엄마랑 사이 좋게 늙어가도록 해. 장기윤이 발악을 해봤지만 굳게 닫힌 정신병원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클린은 병원장에게 거액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며 장기윤과 홍혜림을 특별관리해달라고 했는데요. 장기윤의 마지막 복수를 신주경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주경은 수아 때문에 복수를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장기윤이 아무리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해도 수아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리만치 복수를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클린은 달랐어요. 제클린은 이미 아기를 잃었고 장기윤한테 전혀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거액의 투자금을 우아한 제국에 쏟아부어 놓고도 아무것도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윤과 홍혜림을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나서야 제클린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게 됐는데요. 장기윤은 병원에 갇혀 있다 보니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윤은 양희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서재에서 잠깐 잠든 사이 양희찬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윤아, 내가 못 깨어날 줄 알았지? 네 비리가 담긴 복제 파일 아직 내 손 안에 있어. 내일이면 네 비리가 낱낱이 폭로될 거야. 비리 파일 같은 게 있을 리 없어. 그 전에 내가 널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양희찬은 장기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장기윤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을 느끼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장기윤은 양희찬이 자기 비리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홍혜림을 보내 양희찬의 병실을 뒤져보게 했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에 익숙했던 장기윤이었는데요. 하지만 병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비리 파일의 존재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확실히 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했으면 장기윤이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됐을 테지만 장기윤은 그 무엇 하나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윤은 병원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장기윤에게 돌아오는 건 진정제 주사뿐이었어요. 진정제 주사를 하도 많이 맞다가 보니 장기윤은 지금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헷갈릴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는데요. 헛소리를 하면서 양희찬의 이름만 부르는 장기윤의 모습은 자기 죄책감에 잡아먹혀버린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진다는 불안감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던 건데요. 장기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